안녕하십니까.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입니다.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탁몬스터 이호석 과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부산 지역 방송국인 KNN에서 경제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제 유튜브의 출연자로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 정도 주식시장의 종목이라든지 특정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첫 촬영을 했는데 아마 편집해서 업로드가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링크는 제가 그 댓글창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오늘의 이호석의 3단 정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 특징적인 종목이 제가 지난주에 윤석열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동양우, 동양사무비, 동양이유비, 추가적으로 대교우비나 디지털조선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그 외에 특징적인 것이 바로 무림페이퍼인데요. 오늘 제지주들이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왜 무림페이퍼가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지가 바로 첫 번째 꼭지입니다. 무림페이퍼를 기반으로 한 제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가 많이 나온 이유는 펄프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펄프 가격이 올라가면 왜 제지주들이 강세를 띠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펄프라는 것은 종이를 만드는 원재료거든요. 그 원자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철강 관련주들의 원자재는 철광석, 전선 관련주들이 원자재는 구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지주들의 경우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전선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종이의 판매 가격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승하는 그런 기대감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제지 관련주들은 그 계절성을 띠거든요. 잘 나가는 시즌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시즌이고요. 아시다시피 선거를 하게 되면 종이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4분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수능 시즌입니다. 저희 수능 시험도 종이로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양상인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제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택배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택배 상자라든지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더 강세를 띠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19 모멘텀으로 인해서 제지 관련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풍제지, 연풍제지와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 더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무림페이퍼, 무림SP, 무림PMP와 같은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제지주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제지 관련주의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여전히 윤석열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보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윤석열 정책 관련주, 도시재생사업 관련주로서 동양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양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요. 동양 우선주, 동양 이유비, 동양 사무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새롭게 떠오른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교와 디지털조선입니다. 네, 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대교가 맞습니다. 교육 관련주죠. 그런데 오늘 교육 관련주 중에서 상승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을 때 대교나 IB 김영, 비상교육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없거든요. 사실 대교를 제외하면은 다들 고만고만하다고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대교는 교육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 관련주로서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은 지난 3월 26일의 대교의 정기주주총회 결과 보고서의 한 부분입니다. 사회이사 감사위원으로 곽상옥이란 분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곽상욱 사외이사가 대검 형사부의 부장을 지낸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맥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대교가 상승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대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인맥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윤석열의 정책주로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정책주로 분류가 되는 이유는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에 교육, 저출산, 일자리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해결해야 되는 공통적인 아젠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교육 관련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교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논리적인 추측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친다라고 하면은 뭐 정책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따져본다면 사실은 뭐 인맥 관련주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인맥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요. 이 내용은 지난주에 나오면서 디지털조선이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동훈 대변인이 15일부터 대변인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이동훈 대변인의 행보에 따라서 디지털조선의 주가도 조금 더 변동성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셀트리온 삼형제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의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키로나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글로벌 3상을 진행했었는데요. 전 세계 13개국에서 이제 코로나19 경증 그리고 중증 환자들 이제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의 임상 상상 설계는요. 중증 환자들이 1차 지표고요. 2차 지표가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표에서 72%의 이제 감소 효과를 보였고요. 또 이제 전체 환자에서 70%의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1차 지표의 효능이 잘 나왔다라고 표현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증상 개선까지 고위험군에서 한 4.7일 걸렸고 전체 환자 4.9일, 그래서 이제 72% 70%가 나온 건데요. 투약 용량 대비했을 때 효과 자체는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가장 대표적인 리제네론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나왔고요. 하지만 리제네론과 이제 임상 디자인이나 시험군 등이 이제 달라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셀트리온에서는 레키로나의 글로벌 임상 3상 전체 결과를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3상 전체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국내외 규제나 이제 글로벌 규제 기관에 정식 허가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FDA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의약품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발표된 레키노나에 관한 임상 3상 결과가 100% 사실이라는 것과 정식 품목 허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보다 한 단계 레벨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의 이호석의 3단 정리. 오늘 세 꼭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펄프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했다는 것, 두 번째로 윤석열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여전히 주목받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레키로나주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마감 시장에서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비슷한 원리의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선 관련주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제지 관련주가 비슷한 양상을 띄었었고요.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이제 윤석열 관련주, 도시재생 관련한 동양 관련주들이 시세가 한 번 더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이런 특징주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섹터, 테마들에 대해서 한번 눈에 익혀 놓으신다라고 하면 시장을 보신 눈이 조금 더 넓어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호석의 3단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 섹터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입니다.